오늘 사실 뭐 좋은 얘기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이게 삼성전자 주주수가 한 500만 명 된대요. 그 중에 한 명이 저기 앉아 있는 뽀피디. 500만 명, 10명, 10명 중에 한 명이 명? 삼성전자 주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식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들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데. 저기 뭐 화이트 진로 이런 거 사야 되나? 아, 얘가 주식 들어가시면 술 먹으니까. 죄송합니다. 반응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순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맥주를 뭘 먹지 이 생각을 하다가 그 외국산 10,000원에 4캔을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화이트 진로는 좀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아 그냥 뭐 질문 나온 것 좀 말씀드릴까요? DB하이텍 대주주 지분 매각설이 있던데 풍문인가요? 그거 아우 진짜 이게 지겨워 진짜. DB하이텍 매각설을 되게 예전에 뭐 한 2달 됐나? 그걸 예, 그때 취재를 좀 했었어요. 이 얘기가 2달 좀 더 됐죠. 더 됐나? 네. 얘기가 있어갖고 취재를 하는데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은 삼성전자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DB하이텍도 관심 있으신 분이 있을 거니까 오늘 매일경제인가에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DB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은 DB하이텍은 8인치 팹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8인치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업체인데 그 지금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8인치가. 예. 그러니까 막 되게 첨단은 아니에요. 첨단은 12인치고 8인치는 이제 그냥 원래 하는 반도체인데 너무너무 주문이 많아가지고 공장 가동률이 100%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의 고민은 이 증설을 해야 돼, 증설. 이거를 자기네가 좀 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12인치 팹을 만들거나 아니면 8인치 공장을 더 만들거나 증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주주가 돈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증설을 할 만한 거의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생각하는 게 주인을 바꾸지 않겠느냐. 주인을 바꾸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몸값이 너무 비싸요. 사이즈에 비해서. 그러면 이거를 좀 누가 가지고 가면 그림이 맞을까? 누가 관심이 있을까를 보다가 구본준 부회장 얘기가 나. 지금 회장님인가? LX 회장님인가? 네네네. 그러니까 LG그룹에서 나왔던 구본준 부회장님이 LG 전 그룹에 있을 때도 반도체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그래갖고 떨어져 나오면서 LX그룹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DB하이텍을 인수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아서 네네, 맞아요. 그때 저희가 취재를 좀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현대차가 자동차용 반도체 뭐 얘기 나오면서 조금 현대차 얘기가 좀 현대차 나왔었고 얘기 나왔죠.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 얘기가 나왔어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8인치 팹을 좀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확인이 안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확인을 절대 그러니까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인을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왜 확인을 안 해주냐? 비싸게 팔려고.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값이 떨어집니다. 갑자기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와야 돼요. 혹시 팔 생각 없는 있으세요?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 좀 더 드릴게요. 뭐 더 드릴게요. 그 있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아이 내가 이런 거 우리 양반집이라 이런 걸 안 팝니다.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200냥 드리겠습니다. 어허 종중의 땅을 어떻게 팔겠습니까? 500냥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선조들이 노하시면 2,000냥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살림은 우리 마누라가 집안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잖아. 데뷔하세요. 그 있잖아. 그 만화책도 이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존심을 돈으로 살 셈인가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었다. 뭐 이런 짤들도 있고.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DB하이텍 입장에서는 굳이 팔 이유는 없어요. 장사 너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스케일업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조금 추가 투자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었던 거지 그렇죠. 계속. 예. 근데 그거를 매일경제에서 질른 거지. 그래서 그걸 여기는 뭐가 확인이 됐나? 라고 해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어. 네. 그래서 아 이거 DB에서 부인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부인을 했죠. 네. 공시를 조회 공시 따라 했는데 부인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랬던 게 DB하이텍입니다. 아 이제 진짜 오늘 반도체 얘기합시다. 네. 지금 이 본문이 아니었군요. 우리가. 네. 야 외국인 진짜 어지간히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2조 3천억을 팔더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2조 3천억 팔았어요? 네. 오늘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가 2조 6천억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만 2조 3천억을 패더라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거를 개인이 다 받았어요. 왜 이렇게 좋아요, 뽀PD? 샀어요? 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혹시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래. 받았네. 와, 그럼 한 1,000억 정도는 뽀PD가 받았나 보네요.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한 2천억을 팔았어요. 그것도 외국인 한 개인이 한 2천억 받았고. 와, 좀
코스피도 개인이 2조 8천억을 받아가지고 버티고 있어요. 외국계 증권사가 디램 침체에 대한 경고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Winter is coming. Winter is coming. 네, 무슨요? 반지의 제왕. 반지장 아니지. 반지의 제왕 아니다. 왕자의 게임. 왕자의 게임. 거기 리포트를 통해서 디램의 업황이 활력을 잃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75달러, 105달러에서 75달러로 하향을 했어요. 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105에서 75? 105에서 75, 20 몇 %를 하향한 거죠? 야, 여기서 뭐 용원님이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니고 진짜 외국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서도 패고 한국에서도 패고 있으니까 그 반도체를. 그리고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라는 거, 메모리 반도체 회사라는 걸 우리한테 다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부터 이게 박용범님이 멈춰 캠페인 아시죠? 멈춰. 그거를 이렇게 당하는 삼성전자가 맞는 사람, 그러니까 폭력의 피해자가 멈춰라고 얘기하면 더 맞을 수 있으니까 폭력의 피해자는 멈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우리가 다 같이 멈춰, 외국인한테 멈춰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드려 맞고 있는 삼성전자한테 삼성전자 멈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같이 해줄까요? 하나, 둘, 셋, 멈춰. 우리 포피디 세게 나왔습니다. 다음 주 휴가 간다고 오늘 텐션 너무 좋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올해 내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었냐면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시나리오가 있어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자신이 있어요. 우리 초격차 1등이 그쵸.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는 아무래도 앞으로 향후 5G가 되고 자율주행이 되고 인공지능 딥러닝이 되고 그러면은 더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할 거예요. 점점 많은 용량을 처리해야 될수록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다고. 이거는 선반영이란 단어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정해진 미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그거에 대해서 기본으로 깔죠.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의 미래가 뭐냐? 여기서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비전 2030. 여기서 133조 원을 투자해서 파운드리를 강화하겠다. 비메모리. 네,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파운드리. 그러니까 TSMC가 60%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한 10몇 프로, 20몇 프로 이 정도 되는데 이거를 좀 유의미한 수준까지. 그러니까 왜 이거를 그 얘기를 하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있는 파운드리에서 외국계 점유율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제 모바일 폰의 강제잖아요. 그러니까 CIS 이미지 센서라든지 여기서 AP 그러니까 모바일용 AP 엑시노스가 차지하는 그 내부 물량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나면은 뭔가 조금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쵸. 근데 이거를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 업체에다 너무 몰아주게 되면은 가격 협상력이 없기 때문에 2등 회사를 키울 것이다. 그리고 삼성이 이 정도 규모의 돈을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는 TSMC한테 밀리고 있지만 3나노로 가게 되면 3나노에서는 그 TSMC는 핀펫으로 하고 있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게이트 얼라운드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품질 공정 기술로서 한번 역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요거를 우리가 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메모리는 1등이긴 하지만 약간 기복이 있고 파운드리는 꾸준하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반도체 회사의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부침을 그 파운드리가 다 받쳐주면은 우리가 꿈꾸는 그 아름다운 삼성전자의 미래가 쫙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계속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고 2분기까지 기대를 했었고 이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이재용 부회장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뭐 그 사람이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유치한 시나리오를 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삼성전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나와서 의사결정하는 모습을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온 거죠. 그렇죠. 올해 내내 지금 주가가 지금 9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깨고 내려오는 이 상황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지. 분명히 기관들이 이 주가를 빼가지고 나 빠지면 올리려고 그런다.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버텨야 된다. 존버는 승리한다. 우리가 또 당할 수 없다.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두 축이 나눠졌습니다. 그때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지금 실적이라는 게 있고 멀티플이라는 게 있는데 실적이라는 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순이익이고
멀티플이라는 거는 이 실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의 평가로 멀티플을 줘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실적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 알겠는데 멀티플을 추가로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PBR은 한 2배 정도 멀티플을 받아요. 그럼 네. 멀티플 2배 하면은 대충 한 82,000원, 3,000원 이쯤 돼요. 그러면 그 지점에 갔을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네. 이거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는 멀티플을 줄 수 없다. 그러면 PBR은 2배가 될 수밖에 없다. 1000명 오! 돌파했습니다. 1000명 돌파.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 넥스트. 네 발. 네. 이렇게 하는 거. 아,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요. 아유 안 되겠다. 네. 아무튼 연습해 오겠습니다. 네. 아, 그 멀티플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안 한 거다 그거는. 예, 어차피 네. 오늘 시간 많으니까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PBR이라는 게 뭐냐면 자산 대비 주가예요. 자산 대비 주가라는 거는 기업에 있어서 자산이라 함은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하지 않은 자산을 왜 기업이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산을 가짐으로써 내가 돈을 벌기 위함이고 돈을 더 벌려고 한다면 자산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특히 공장 같은 경우에 그쵸.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으면 여기서 수요가 뭔가 또 좋아서 이 회사가 장사가 잘 돼. 그래도 그 100 이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산은. 그러니까 이 회사의 멀티플은 100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100이고 여기 곱하기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산량 곱하기 가격이 매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캐파 안에서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쵸, 예. 그 정도는 우리가 더 즐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PBR 1배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거기서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멀티플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네. 장사가 좀 잘 된다고 그 공장에서 뭐 생산량이 2배로 늘을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가격이라는 것도 뭐 한 2배까지 오케이 2배 간다 쳐요. 근데 막 4배 5배 10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 공장들 같은 경우는 멀티플 PBR을 많이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PBR 2배라는 부분들이 왔을 때 여기서 그 이상 어떻게 가냐. 그럼 거기서 아유 파운드리는 다르다라고 더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그때 이제 8만 원 넘어가고 했던 시점에 네네. 그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거예요. 그 파운드리 부분을 잘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TSMC의 멀티플을 갖고 온 거예요. TSMC 멀티플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더 높죠.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이익이 별로 안 나는데 여기다가 TSMC의 멀티플을 적용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SOTP 방식이라 그래요. SOTP 네네. 방식은 통으로 묶어서 보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쪼개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PBR 2배 이상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올라가 버렸잖아요. 8만 그 우리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네, 그걸 그러다 설명하기 보니까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용감한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조금 의견을 꺾었고 네. 이거 이상 가면 안 돼, 못 간다.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어려워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아 이거 이제 충분히 많이 왔으니까 중립입니다. 이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슈퍼사이클과 어떤 파운드리 SOTP와 이걸 두 개를 근거로 12만 원까지 주가를 제시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것들이 막상 2배를 또 찍고 와 보니까 이게 네. 그때가 어떤 시점이냐면 연기금이 매도왔던 때예요. 그 당시에 연기금 매도해서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네네. 야, 지금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힘차게 이거를 딱 만들어 놨는데 그때가 여기서 지금 8만 얼마 연기금이 때? 팔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가를 누르냐.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청원 들어가고 그래서 연기금이 기금 운용 전략 바꾸는 회의도 해요. 그 비중을 삼성전자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룸을 좀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딱 그 시점이었어. 삼성전자는 비싸다. 그럼 여기서 아니다. 우리는 진짜 2배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만 볼 게 아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슈퍼사이클을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파운드리가 될 것이다.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는데 결국은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안 보일 건데 보면은 이렇게 박지인 기자한테만 보여줄게요. 이게 PBR 밴드거든요. 네. 못 넘어요. 이게 2.1배 밴드를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어요. 2.1배 밴드를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다는 이게 그냥, 그려져 네. 있는데 뭐 2.1, 뭐 1.8,
1.4, 1.1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2.1 거를 넘는 적은 없어요. 슈퍼사이클 때도. 그러니까 이게 다들 좀 고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삼성전자 주주수는 3분기에 400만 갔다가 지금 500만이 넘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냐 안 왔냐라고 따지면은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에 왔습니다. 2분기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어땠냐면은 1분기는 반도체하고 스마트폰이 같이 끌어줬어요, 삼성전자를. 근데 그때 삼성전자가 뭐를 했냐면은 그 갤럭시 21을 내면서 이거를 조기 출시를 했어요. 네, 좀 빨리 당겼죠. 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적상으로 봤을 때 그 원래 어중간하게 걸리게 냈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1분기와 2분기에 스마트폰 실적이 분산이 되도록 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거를 땡기는 바람에 이 1분기 실적에 그 신제품 갤럭시 21의 어떤 실적이 고스란히 1분기에 담겼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 몰빵했어요. 그러니까 그 1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이 났습니다. 그리고 2분기가 됐어요. 그러면 갤럭시 21의 효과가 이제 빠지잖아요. 없어졌고 네. 전년 동기 대비를 하더라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반도체 혼자서 그걸 다 끌어올리면서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네. 그러면 3분기가 왔죠. 네. 근데 이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3분기가 약하다. 그리고 4분기는 꺾인다. 내년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상황에서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애널리스트들 중에 그때 약간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시던 분들은 조금 좀 짜증스러워요. 태도가. 왜냐하면 빠진다고 얘기하면 욕 먹거든요. 맞춰도 욕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얘기할 때도 욕을 엄청 먹었어요. 당신 뭐하러 그런 얘기하냐 그런 얘기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느낌이 이런 거야.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몇 번을 더 얘기해요. 꼭 이렇게 상황이 닥쳐야만 내 얘기를 믿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욕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물어보기도 불편해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일단 트리거가 된 거는 중국과 대만의 전자제품 판매 출하량 부분이었어요. 하이트자증권 리포트를 보면은 7월에 대만 노트북 출하량이 전월 대비 5% 감소했습니다. 전월 대비. 네. 그리고 이게 어떤 맥락을 갖고 있냐면은 그 지난번에 우리가 코트라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판매하고 있는 굉장히 큰 수출 품목이 노트북 PC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노트북 PC의 어떤 수요가 공급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수치를 다 빼고 그냥 거기만 보더라도 지금 수요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른바 펜트업 수요라는 게 있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TV도 좀 큰 거 보고 노트북도 쓰고 컴퓨터도 바꾸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돈 미리 땡겨서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가전업체들이 뭐 없어서 못 팔고 그쵸. 여기서 뭐 진짜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걸 다 만들어서 날라야 되기 때문에 해운은 막 날아다니고 해운 운임은 지금까지 안 빠지고 있죠. 근데 다들 걱정했던 건 뭐냐면은 이 펜트업 수요라는 건 우리가 내구재잖아요.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미래의 물건을 땡긴 거란 말이야. 어차피 뭐 2, 3년 지나면 한번 바꾸는데 그걸 좀 땡겨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땡겨서 바꾸면 6개월 있다 또 바꿀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펜트업 수요는 어느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그 타이밍이 언젠가를 다들 보고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코로나 지원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안 줘요. 너무 안 줘. 지원금을. 이거는 제 좀 불만 중에 하나인데 다른 나라들은 보면은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엄청 늘어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는 나라가 빚을 내서 그 돈을 국민들한테 준 거고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빚을 내게 해서 지금 코로나19를 견뎌내고 있어요. 근데 가계 부채에서 그 약한 고리는 지금 막 9월 말 그때 허윤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9월 말까지 만기를 유예를 해놔서 안 터지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국가 부채를 늘려가지고 나라 사람들한테 돈을 막 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걸 자꾸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안 들어오는 문제나 아니면 코로나 재확산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기 실험을 하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 그러면 그러니까 국가들도 더 이상 돈을 내줄 여력이 없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를 잘 안 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그러면 이 펜트업 수요라는 것들이 분명히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와중에 대만이나 또 그 중국에 있는 그 노트북 출하량이 감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수치가 되게 유의미하게 좀 다가오는 거네요. 어떻게.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냥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그 기초 설명까지 같이 해드릴게요. 반도체는 고정 가격하고 현물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고정 가격은 이렇게 큰 고객님, 기업 대 기업으로 이렇게 기업 하는 대 거죠. 기업으로 우리 큰 고객님들하고는 이렇게 가격을 이제 정해서 한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얼마에 합시다라고 해서 가격을 정하니까 고정 가격이라고 부르고 네. 그리고 현물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 같은 뜨내기들 얼마까지 보고 왔어요? 그러면 그 용산 가가지고 얼마까지 보고 왔어요? 그럼 이거요. 기대 그러면 5요. 뭐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보니까 얘가 좀 어수룩해 보여. 그럼 가격 좀 올려받고 뭐 이럴 그쵸, 수 예. 있는 그러니까 그때의 가격. 예. 그래서 스팟 가격이라고 예, 보통 스팟 부르죠. 가격으로. 이런 가격이 있는데 사실 이 스팟 가격이라는 것은 그 삼성전자의 실적에 별 영향을 안 미쳐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물 가격은 그 실적에 영향을 별로 안 미치. 그러니까 수량이 얼마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벨볼이 사봐야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디램 공급량을 보게 되면 비중으로 따졌을 때 디램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의 모바일 비중, 모바일 회사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램이 전체 디램 중에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서버,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불리는 그런 서버 업체들이 디램을 사가는 게 한 30% 정도 되고 우리가 PC 등 노트북 여기 들어가 있는 DRAM이 한 15%, 그러니까 TV 같은 세트 이런 데 들어가는 게 7%, 그래픽에 한 5%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물 가격은 사실 삼성전자 실적에 그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지금 현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이게 현물 가격이 떨어지는 게 왜 어떤 과정을 좀 거치게 되냐면은 현물 가격을 우리가 그때그때 팔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누군가 그 유통업자들이 그 현물을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서 이제 눈치를 싹 봅니다. 이게 가격이 오를 것 같은지 내릴 것 같은지를 보다가 반도체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은 현물을 안 내놔요. 왜 나중에 비쌀 때 팔으라고. 그쵸. 그다음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건을 막 조금이라도 내놓습니다. 빨리 빨리 팔아야 내놓으려고. 되니까. 예. 우리 그 용산 형님들의 그 방식이 용산에서만 쓰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지. 글로벌리도 그렇게 해요. 그렇죠. 가격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안 내놓고 네. 가격이 내릴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내놓고 네. 그런 방식을 써요. 중고나라가도 그런 방식이죠. 아 그런가요? 네. 중고나라에서 많이 사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아 저는 안 해봤어요. 아 게임을 안 하시니까. 아 그쵸. 우리 네. 박진 기자가 또 아 저희 레벨이 좀 남편이 또 높죠. 아 남편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이게 식으로, 어떤 효과를 주냐면은 가격의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워요. 그렇죠. 예. 가격이 좀 오를 것 같다 싶으면 걔네가 물량을 안 내놓는 바람에 가격이 확 날아가 버리고 현물에서. 쭉 빠질 것 같다 싶으면 걔네가 물량을 확 쏟아내가지고 네. 가격을 많이 폭락을 시켜버려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현물 가격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현물 가격은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게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가격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유통업체들이 좀 물량을 막 지금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통업체에서 가격이 더 빠질 거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현물 가격이라는 게 왜 그래봤자 삼성전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데 현물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고정 거래 가격을 협상할 때 그렇죠. 협상 카드로 쓰인다는 그럼요. 거예요. 아니 지금 현물가가 지금 얼마인데 그러니까 시장 가보니까 뭐 얼마 하지도 않더니. 나도 연기 좀. 아 제가 그러니까 가격 삼성전자 가서 좀 얘기하는 거죠. 아 제가 용산에서 보고 왔는데요. 그 값 아니던데요. 아 우리가 용산 값으로 거래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산 가서 그럼 사시든가요. 그럼 아 그건 아닌데 아 뭐 다 이 가격인데 그러면서 하방 압력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 가격을 정말 그 다음 계약 때 제대로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가격 전망이라는 게 나와요. 그럴 때 현물 가격이 그런 전망에 미치는 영향, 그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그 계약을 맺었을 때 생기는 수요와 공급의 그 압력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트렌드포스라는 업체에서 그 이제 뭐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을 예상하냐 그랬더니 한 2분기까지만 해도 한 5% 정도 가격 상승을 예상하다가 네네. 이게 한 3분기 되면 한 8%대 정도까지 두개 떨어지고 4분기가 되면은 오히려 고정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디램 가격 예,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너스 5%. 예.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현물 가격의 일부 품목들이 고정 가격 이하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이번에 그 하이투자증권에서 송명석 의원님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전에도 그 좀 수요가 슈퍼사이클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 갈수록 좀 어려우니까 이걸 선반영을 감안을 할 경우에는 초반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반도체 가격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제 같이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일부 디램의 현물 가격이 고정 가격보다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이제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인 것 같아요. 마이크론의 유통사 쪽에서 저가 물량이 출해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좀 떨어지겠다 싶으면 던진다고. 그러니까 근데 먼저 던지면 안 돼요. 먼저 던지면 내가 하락을 부추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유통사 입장에서도 야 내가 안 던지면 제가 던지겠다 싶을 때까지 안 던지거든요. 간을 보구나. 네,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한 놈이 일단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속도가 좀 이제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재고 수준이 현저히 감소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2분기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량을 달라 그래도 우리는 못 준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근거로 사용이 됐어요. 23분기에도 반도체 가격은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위원님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전에 서버 디램의 불량 사고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그때 소문이 좀 이상하게 나가지고 뭐 SK 하이닉스가 뭐 몇 조를 뭐 물려야 되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했는데 그거는 좀 부인을 했지만 일부 그런 불량 품목들이 서버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데 이걸 재가공을 하면은 PC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이 PC용으로 재작업이 돼서 플러스 물량을 좀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 디램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과점 체제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과점 체제라는 게 어떤 구조냐면은 약간 그 유가 비슷한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딸에는 뭔가 좀 첨단 기술을 가진 물건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게 그냥 커머디티 원자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그냥 캐내는 거나 첨단 기술로 맡은 거나 좀 비슷한 효과를 좀 줘요. 그러면 이게 공급에 과점이 생기면은 가격의 주도권을 그 공급업체가 갖게 돼요. 공급업체가 갖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공급업체가 이거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 공급업체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하나는 내가 만약에 공급 물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공정거래위원회한테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과점 회사가 가격을 올려가지고 시장을 교란했다. 그러면 두드려 맞습니다. 두드려 맞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그 오펙의 딜레마. 두 번째는 오펙의 딜레마인데 내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물량을 줄였어. 그러면 옆에 업체가 뭐 하죠? 점유율 눌리죠. 그죠. 배사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물량을 줄여서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옆에 있는 애가 공급을 늘려가지고 이 시장을 먹어버릴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 괜히 매출만 줄고 가격은 안 오르고 남 좋은 장사. 남 좋은 장사하는 그런 효과가 나요. 그래서 지금 2분기에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업체들한테 물어보는 게 공급량 어떻게 할 거냐, 캐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가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딜레마 때문에 공급업체들은 자신들이 그러니까 수요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요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공급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이제 수요업체들도 공급업체들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전략을 쓸 수 있냐면은 그 재고가 있으면 아까 공급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되게 적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요업체가 재고를 많이 쌓아버리면 수요업체가 내가 재고가 얼마 있는지 공급업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업체 입장에서 내가 공급이 좀 재고가 별로 없으니까 가격을 한번 높여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수요업체가 그냥 버텨요. 싫어요. 뭐 계약 천천히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막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도대체 뭐 믿고 저러는 거지? 그 창고 딱 열어보면 창고에 들어오면 뭐가 있으니까 버티는 걸 텐데 이 창고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량들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그 고정 가격을 계약할 때 여기에 협상력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부분에서 이제 좀 그 공급업체가 가질 수 있는 가격에 대한 협상력이 좀 약해질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의 희망회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희망회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희망회로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C 쪽의 수요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PC는 근데 비중이 15%입니다. 그러니까 B2C향
노트북이나 PC 비중이 15%밖에 안 네. 돼요. 근데 그 서버라 그 모바일도 조금 약하긴 한데 여기서 수요가 좀 약하게 나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있는 거고 서버 향은 좀 괜찮다. 그리고 2분기에서 나타났던 현상인데 서버 쪽에 이제 인텔이 CPU 성능을 많이 높인 거 신모델을 내놓으니까 네네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좀 더 커져서 디램에 대한 서버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난 게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신제품 DDR5가 나온다. 네네네네. 그럼 내년에 신제품 나오는데 지금 누가 물건 사냐? 안 사지. 예. 그러면은 지금의 수요 둔화가 진짜 수요 둔화가 아니라 내년에 내년을 수요가 위한? 있기 때문에 대기 수요로 묶여 있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꿈의 용어 선반영. 그러니까 DDR5를 쓰려는 대기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수요를 선반영할 때 내년 초를 보면서 아 이게 DDR4를 안 산 게 DDR5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럼 그 수요가 지연이 된 거니까 네. 지연된 수요가 확실하게 나온다면 우리는 선반영. 그랬을 때 하반기쯤에 다시 그걸 확인할 수 있다. 라는 희망회로를 이제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하반기가 돼야 조금 이거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쵸. 상황이 되겠네요. 한 4분기가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확인했던 거는 그동안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주가가 옆으로 그냥 쭉 기고 있었는데 그게 확인되면서 이렇게 폭락해 버리는. 네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이크론은 더 많이 빠졌어요. 마이크론은 더 많이 빠진 걸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희망회로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좋은 회사다. 이게 우리의 희망회로였는데 우리가 주가로서 확인했던 건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 수요 둔화가 어디까지 이어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대기 수요라든지 아니면 서버 수요라든지 이런 쪽으로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거 이제 확인이 되면 그 수요가 직접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네네. 선반영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 제가 좀 드는 생각은 저기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니까 그쪽 관련 업체들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네. 우리가 행복회로를 많이 돌려봤잖아요. 근데 비메모리는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삼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좋을 때 네. 그때 뭐 램리서치나 ASML 같은 회사들 좀 잘 보고 네. 그 반도체 설비 쪽 많이 봐라.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그게 이재용 부회장의 입이 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와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미국에 뭘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공장 만들 때 들어가는 네네네. 설비들 그런 쪽에서 약간 이제 이제 수요가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또 마법의 용어 선반영 있잖아요. 선반 됐어? 근데 어쨌든 그게 확정됐다라는 것에 대한 호재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의 멀티플을 올려주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게 대안으로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늘 거니까 그건 확실하고. 그러면 뭐 다른 근데 네. 반도체가 우리 와이프가 아니잖아요. 어. 아니 뭐 약점이 좀 있으면 고쳤으면 되고 옆에 있는 거 찾으면 되고 왜 그러죠? 반도체 안 보면 되지. 우리는 자유로운 개미들이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까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개인들한테 부러워하는 게 쉴 수 있다는 거. 주식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자기들은 좋을 때나 싫을 때나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개미 대장님이 행복회로 이재용 석방우 비메모리 업체 M&A 이게 오히려 그 삼성전자의 멀티플을 올려줄 수 있는 건 오히려 이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 멀티플을 있겠다. 올려준다는 건 뭐냐면은 성장 동력이 다른 부분을 그러니까 엔진을 다른 엔진을 하나 더 채우는 거죠. 근데 지금 있는 파운드리를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캐파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뭔가 첨단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거는 멀티플을 올려주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더 개선하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한 평가를 높여주진 않아요. 근데 거기서 그 비메모리 쪽을 이제 확대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미 계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멀티플을 올리긴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TSMC와의 경쟁을 확인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것에 대한 게 필요한 거고 근데 여기서 M&A를 통해서 다른 성장 동력을 하나 끌고 온다. 이거는 좀 멀티플을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한 200조 정도, 200조 가까이 있는 그 자산을 이 자산의 수익성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걸 인수함으로써.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의 수익률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을 사옴으로써 이걸 바꿔주면 현금성 자산의 수익이 아니라 다른 자산의 수익으로 수익률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멀티플을 달리해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딜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아무 소리가 없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그러니까 오늘 또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하나의 축은 사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기도 하지만 세계 1위의 스마트폰 회사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예요. 그런데 어젯밤 맞지? 어제 새벽? 어젯밤? 네. 어젯밤 드디어 그 폴더블 폰 그제밤이다. 그젯밤에 네. 그러니까 뭐 기사가 보도가 된 건 어제죠. 어제 아침이죠. 네. 네. 그 폴더블 Z 폴드 3하고 Z 플립 3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원래 삼성전자가 뽀피디의 저 안타까운 출시됐다 그러니까 박수치고 지금 잘 안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가 됐는데 원래 삼성전자는 이제 S 시리즈를 상반기에 내고 그 노트 시리즈를 하반기에 내죠. 그러니까 노트 시리즈가 좀 더 프리미엄 모델이죠. 좀 더 비싸요. 예. 펜이 껴있기 때문에. 펜값인가요? 펜값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로 차별화를 한 거예요. 프리미엄 폰. 그럼 갤럭시 S가 프리미엄 폰이 아니냐?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 폰이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프리미엄 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노트는 이 기능을 네. 넣었어요. 근데 이번에 올해 상반기 보시면 알고 다 아시는 얘기인데 갤럭시 S21에 노트 기능을 얹을 수가 있는 모델을 내놨죠. 네, 맞아요. 그리고서 더 이상 노트만의 프리미엄이 없어졌어요. 네. 그거를 삼성은 그런 전략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폴더블을 자신들의 프리미엄, 초프리미엄, 하이엔드로 놓고 S에다가 그걸 노트를 집어넣음으로써 여기를 조금 올리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S를 좀 올리고 그 위로 폴더블 그걸 해서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셨죠? 네, 대충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별로 폴더블 폰 안 좋아했는데 뭐 3세대인가 이번에 나온 게 예. 3세대 좀 되니까 쓸만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누가 최근에 그 좀 구해준다 그래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괜찮았어요. 일단 내구성이 대폭 강화가 됐고 네네네. 물에 넣어도 30분 동안 견딘답니다. 그리고? 어차피 물에 들어가면 이제 막 알람 울려요. 물에 젖었습니다. 견딜 수 있으면 뭐해? 울리는데 알람이. 근데 저는 방수 기능은 되는데 핸드폰을 떨어뜨려가지고 여기가 깨졌거든요. 그럼 물에다 집어넣으면 물 새지 않아요? 새죠, 당연히. 네. 근데 이것도 액정 가르려면 돈 들잖아요. 그럼요. 저희 액정도 완전 막았잖아요 지금. 이게 보통 한국 사람들의 표준 액정 아닙니까? 표준 액정. 예. 근데 어쨌든 그 내구성도 한 80% 정도 향상이 됐고요. 그 20만 번 정도 폴딩 테스트도 했대요. 폴더블도 잘 됐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그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술. 이 핸드폰에 이거 있잖아요. 요게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 발칙한 경제를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얘가 되게 거슬려요. 요 구멍이. 그래서 요거를 안 보이게 하는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이 됐어요.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보면 화면 밝게 나오는데 여기가 동그라미 요거 딱 있으면 조금 눈에 거슬리잖아요. 네네. 근데 요거를 딱 가려주니까 좀 그 발칙한 경제를 보기가 굉장히 좋다.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발칙한 경제를 봤으면 좋겠다. 이제 폴더블로, 그런 이게 네. 뭐 폴더블이 됐든 그 구멍 있으셔도 봐도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근데 폴더블로 보는 것보단 저는 이걸로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폴더블은 몇 개 안 팔리거든. 근데 어쨌든 이 기술이 적용이 됐고 일단 뭐 화면 3개 분할, 뭐 전작보다 두께, 무게, 폭이 줄었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뭐 갖고 다니기 불편하다, 가방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두꺼워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얇게 바꾸는 저런 작업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폴더블 폰에 좀 적합한 앱도 지원을 했어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팀즈 같은 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거 할 때 이거 해서 뭐 영상하고 자료하고 같이 나눠서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얘기인즉슨 폴더분에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딱 듣기에도. 네. 이게 삼성에서 2분기에도 되게 많이 발표를 했던 부분 중에 뭐냐면은 이 폴더블 폰의 대중화, 그러니까 보급을 되게 많이 해보겠다. 이 시장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사실 대박 났던 거는 그 톰 브라운 에디션. 톰 브라운 에디션은 그 앞에도 대박 났죠. 네. 네. 9시에 접속을 했는데 접속자가 10,000명 넘게 몰리면서 한 2시간 기다려야 되더라. 네. 얼마예요 그거? 한 500 하나? 400만 원. 와, 500 하면 살라 했는데. 그쵸. 400밖에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사치제는 좀 더 비싸야 사는 그렇죠, 거니까. 그럼요. 근데 이거 리셀러 때문에 그런 거죠. 리셀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톰 브라운 뭐 워낙 좋은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아미도 쓰지 않았나 이거?
저번 아미도 들고 다니는. 아, 아미가 아니지 방탄소년단. 예, 아미는 그 팬클럽이지.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대박이 좀 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어폰 버즈 2 공개됐고요. 이거 노이즈 캔슬링 기능하고 배경소음 차단해주는 기능 뭐 이런 거 좀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귀 아픈 거 해결됐대요? 아 그것도 되게 네. 공들여서 했대요. 아 그래요? 네, 그거 껴봐야 아는 건데 너무 아파가지고 저만 아픈 잃어버렸어요. 거 아니군요, 버즈. 네, 저 너무 아파서 잃어버렸어요. 너무 아픈데 왜 잊어? 계속 빼니까 계속 아니 끼고 있을 수가 없어 아파가지고 아무튼 그것도 해결 좀 했고 네, 이번에. 그리고 그 노이즈 캔슬링도 안 되잖아요. 버즈 1. 저는 프로인가 그래가지고 되긴 됐어요. 제 거는 되긴 됐는데. 네. 그리고 이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통화할 때 음. 그 통화 중에서 잡음 삭제하는 거. 그거 좀 그런 기능을 좀 넣었다 그러는 것 같고. 네. 갤럭시 워치 4 이게 이번에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워치표가 그렇게 잘 나왔다면서요? 네, 그 헬스 모니터링하고 피트니스 수면 관리하는데 혈압, 심전도, 혈중 산소 포화도 등 건강 지표 다 이거 센서를 3개짜리 센서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었었고 삼성 바이오 액티브 센서가 처음으로 탑재가 됐어요. 그리고 체성분과 그 체수 분량, 대사량 뭐 이런 거 15분 만에 딱 재면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쟀는데 어떻게 체지방이 다 확인이 되나? 그리고 홈 트레이딩 하게 되면은 그 다 연동되는 거. 그 갤럭시 핸드폰하고 뭐 스마트 TV하고 이런 거 다 연결해서 하는 그 연결성 부분 굉장히 잘 구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거 중에 그 제일 좋은 평가 받는 게 갤럭시 워치. 와치? 예. 와치에 칼을 갈았나 보네요. 왜냐면 와치가 엄청 점유율 낮지 않았어요? 애플워치가 거의 한 점유율을 거의 절반 이상 먹을걸요? 점유율이 낮다라고 얘기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좀 그쵸. 했죠. 미미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오히려 폴더블 폰보다 더 조금 인정받는 것 같아요. 이게 폴더블 폰도 한 40만 원 좀 싸게 나와서 네네네. 이번에 그 보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잘 될까요? 폴더블 폰? 모르겠어요. 저는 삼성전자가 했던 거 중에 그 엣지 나왔을 때 기억나시죠? 그 엣지 마케팅을 엄청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 엣지를 하면서 저 예전에도 발경 나서 한번 오디오로 말씀드렸었는데 차별화 둘 수 없었잖아요. 이 플랫 하는 거에서는. 근데 네. OLED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구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딱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조금 가격을 낮추고 우리가 이제 폴더블 생각하면 그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 식장을 확대한다는 측면 누구나 다 폴더블 좀 쓸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확장한다면 어차피 삼성 혼자서는 폴더블을 가져갈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확장하려면 다른 후발업체들도 해야 되는데 그rum을 좀 시장을 좀 키웠다는 입장에서 좀 좋은 것 같고 근데 써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특화된 앱 같은 거 좀 진짜 획기적인 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그 가로 붙는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되게 놀랬던 게 그때 마케팅을 가로 붙는 언제적 가로 본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날 가로 붙는 게 옛날 그 이효리가 선전했던 거. 이게 우리 LG 윙 말고 윙 말고 그 가로 붙는 그 비슷한 거잖아요. 그 나는 저 폰을 왜 써?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이효리가 뮤직비디오 나오면서 가로로 봐야 되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마케팅을 엄청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특화된 앱,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 그런 것들을 좀 뭐 어떻게 개별 안 되나 내부에서는 뭐 어떻게 다른 업체랑 하든지 그런 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네. 개발자들을 위해서도 생태계를 좀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삼성이 항상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야. 이게 삼성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고하게 하고 있는 거는 그 기능적인 면도 분명히 뛰어나지만 애플 생태계라는 그 특유의 감성이 있잖아요. 거기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해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감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데 삼성은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뭔가 그 기능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를 보여줄 거냐라는 부분에서 좀 한계가 느껴지는 게 있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되게 마음 아픈 얘기인데 그 이 폴더 느낌이 이게 너무 이게 좀 그런데 작은 글씨 잘 안 보이는 분들 크게 펴서 오늘 연기 너무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저는 예전에 TV 보다가 전 좀 진짜 몰랐는데 그 연애 프로에서 지코가 의외로 수수한 연예인 지코 그러면서 알고 보니 갤럭시 갤럭시 쓴다. 쓴다. 예. 그거 엄청 그 10대들 판 같은 데 있잖아요. 막 10대들 커뮤니티 이런 데서 뭐 의외로 갤럭시 쓰는 뭐 애들 이래가지고 그런 짤들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갤럭시 쓰면 후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 제로투 댄스 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수준까지 와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 폴더블 폰이라는 정말 기술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그러니까 기술로 더 좋은 기술과 더 좋은 성능과 더 좋은 뭔가의 효능을 가지고 삼성이 애플의 그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폴더블에서 뭐 어떤 걸 했었냐면은 이거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가격을 좀 낮추면서 판매를 늘리고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노트의 수요를 갤럭시 S까지 갖다 보내고 그래서 갤럭시 S가 노트 판매량 플러스 갤럭시 S의 판매량까지 해가면서 폴더블 시장을 새로 개척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네. 폴더블이 많이 팔릴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대세화가 안 됐으니까. 네네네.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그럼 갤럭시 S가 노트 수요까지 받아내고 그걸 가격을 낮춰서까지 이걸 받아낸 다음에 폴더블 시장을 만들면서 기술적인 차별성으로 이 프리미엄 시장을 다시 한번 공략하겠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네네. 과연 폴더블 폰이 대세화가 된다 한들 애플하고 나란하게 어깨를 마주칠 수 있는 프리미엄 시장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문제고 폴더블 시장의 아까 확산에 대한 얘기하면서 네. 같이 갈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좀 중국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들 준비를 하고 네. 있어요. 근데 폴더블 시장이 지금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을 거라고 얘기는 전망들은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설명한다고 해도 2025년까지 전망이 전체 점유율의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돼요. 폴더블이요? 네. 와. 그럼 이 시장에서 삼성이 폴더블 폰 시장에 예를 들어서 60% 70%를 먹는다. 그래 봐야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뭐 한 3% 4%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 폴더블 말고 뭐 S 시리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익률이 좀 괜찮은 편인가요? 네? 이익률. 어디 그러니까 그냥 폴더블 말고 밑에 그냥 S 시리즈 지금 하고 별로 있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그럼 차라리 그냥 핸드폰 삽 접고 애플 거 저기 바운드리랑 좀 바꾸고 이러면 안 되나? 말 쉽게 하시네. 그럼 되겠구나. 제가 하면 이 질문 아니니까. 근데 그럼 여담인데 원래 파운드리가 네. 삼성이 TSMC보다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TSMC 관련한 책을 읽고 있는데 TSMC가 그 책에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원래 애플이 자신의 AP를 삼성전자에 맡겼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TSMC로 넘어갔는데 TSMC 쪽에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삼성을 따라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애플을 우리가 뺏어와야 된다. 그래서 애플한테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데 그때 삼성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바일 폰 쪽에서 애플하고 이제 특허 분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서 그게 분쟁이 생기면서 그 물량이 절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삼성에서는 파운드리 부분하고 스마트폰 부분하고 둘이 이렇게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야, 너네 때문에 우리가 물량 뺏겼잖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각자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TSMC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플을 뺏어왔다고 생각하는 거고 삼성은 모바일 폰에서의 분쟁이 파운드리 쪽에 영향을 미쳐서 그게 그렇겠다. 같이 사업하고 있는 것에 충돌이 생긴다. 이렇게 본 거고 애플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삼성 죽이기. 모바일 폰 시장에서도 때리고 이걸 파운드리에서도 빼서 절로 돌리면서 양방으로 매기는 거지. 그런 취지로 그렇게 했다 그러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네. 그 영향을 좀 미쳐서 그럼 삼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원래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은 3대 축이 있었죠. 애플, 삼성, 화웨이. 네. 근데 화웨이가 거기서 두드려 맞으면서 네네. 점유율이 없어졌는데 네네. 야 그러면 삼성이 좀 이거 좀 해볼 수 있겠구나 했는데 2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2위가 샤오미였어요. 애플을 제쳤는데 네. 중저가 시장에서 중국 회사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가 19, 샤오미가 17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샤오미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3%가 증가를 했어요. 네네. 이거 흐름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계속 정체돼 있고 네. 샤오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라틴 아메리카 지역 300%, 아프리카 150%, 서유럽 50%. 성장률 말씀하시는 성장률. 거. 예. 가격이 애플 아이폰보다 가격이 75%나 저렴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면 애플을 쓰겠는데 프리미엄이 아니라면 굳이 삼성을 쓰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그렇게 저가를 할 수 있는 저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왜 그렇게 밀리는 거죠? 물량인가? 역시. 그러니까 물량도 그렇고 네. 뭐 이렇게 그 폴더블에서 독주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88% 하고 있는데 네, 그래봐야 점유율도 얼마 안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5G만 따지고 보면 5G 핸드폰만 보면 1위가 샤오미입니다. 2위는 비보, 3위는 오포, 와, 비보, 오포 이런 데들이 엄청 컸네요. 삼성은 4위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이어서 이제 5위가 리얼미인데 네네. 리얼미는 잘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잖아요. 네네. 근데 금방금방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언팩하기 하루 전날 샤오미가 언팩했어요. 네. 거기서 미믹스 4를 발표를 했는데 3년 안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겠다 공개 선언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그럼 미믹스 4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디스플레이 안에 그 기술. 들어가는 거. 그거를 저기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면서 삼성전자 바로 전날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야, 그 자기네가 자신이 없었다면 네네네. 그거 보여줬겠습니까? 괜히 비교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교해봐. 뭐 가격으로 한번 해볼래? 아까 전에 제가 그거 얼마라 그랬죠? 100 폴드 톰 브라운이 400만 원이고 네네. 지금 샤오미 미믹스 4는 89만 원. 89만 원? 생각보다 비싼데 근데? 근데 삼성 게 한 130만 원? 네네, 그렇게 하죠. 네, 14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네. 89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끌고 가던 굉장히 중요한 축 반도체와 스마트폰. 근데 지금 반도체 얘기는 한참 해드렸고 반도체는 어쨌든 경쟁력이라도 있으니까 사이클이라도 기대할 게 있는데 네. 스마트폰이 과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 같이 뭐 기술은 좋잖아요. 기술은 좋은데 이걸 어떻게 격차를 벌려갈 거냐. 기술이 좋은데라는 얘기를 일본 회사들이 많이 했었죠. 삼성전자한테 짓밟히고 자기네 사업 다 뺏겼을 때 일본 회사들이 기술은 좋은데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래 2분기 컨퍼런스 콜 그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전략과 모바일폰 시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근데 삼성전자가 맷집이 굉장히 좋아요. 아까 이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비스포크도 엄청 잘 팔리고 대형 TV 세트 보면 실적 굉장히 좋고 네. 4분기에 뭐 이재용 OLED라고 불리는 QD OLED 네. 그 부분이 좀 나오면서 뭔가 기대할 거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PBR 2배를 넘게 갈 수 있는 멀티플을 올려주진 못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지는 실적은 충분히 방어해줄 수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는 맷집이 강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하방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방을 버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더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미국 증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나온 떡밥이라 이재용 부장이 나온다고 해서 그 발표를 한다고 해서 반전을 주긴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그 미국 증설 얘기 나왔는데 뭐 파운드리라고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또 재취재를 해보니까 결정된 게 뭐 파운드리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떤 내용으로 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네. 뭘 한들, 그러니까 증설만 가지고는 멀티플을 올릴 수는 없을 거라는. 뭘 한들. 자, 파운드리 전략을 뭔가 새로운 걸 가져가든 아니면 진짜 뭐 M&A를 좀 큰 걸 하든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반도체 사이클을 지켜보면서 조금은 어려운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것 같다. Winter is coming. 추운 거 싫은데. 네. 6시 1분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 다음 주에 책 나옵니다. 선물로 주시나요? 좀 준비해 달라고 할게요. 저희가 발경이들인가요? 네.
아니요, 발치기. 발치기. 아 발치기들. 주식 초보가 꼭 알아야 할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을 원래 제가 한번 샘플로 있는 거 광고비 내셨어요? 근데? 받아봤거든요. 광고비 내고 하셔야지. 악광고인데. 저 출연해도 출연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샘플 하나 나왔는데 제가 자리에서 안 갖고 왔네. 그 자랑하려고 갖고 오려고 했는데 가져올까요? 아니요. 지금 시간도 다 됐고 네. 어차피 책 나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해야 될 때는 다시 홍보를 네. 해야 되니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윈터 이즈 커밍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겨울이 우울하지 않은 건 봄이 봄이 있기 찾아오기 때문일 거라고 하는데 봄이 언제 오는지 날짜를 잡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되게 힘든 부분이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맷집이 강하고 맷집은 강해서 두꺼운 파카가 있다. 얼어 죽진 않을 얼어 건데 죽진 않는다. 우리가 생존만을 위해 주식 투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의 모습을 삼성전자가 보여주기를 네.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전강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